예, 개그맨, 개그우먼이자 방송인 박나래 씨입니다. 이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박나래 씨.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횡령 의혹, 또 대리 처방, 불법 투약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박나래 씨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맞고소를 하려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주제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나래 씨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미녀개그우 박나래입니다.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망가질게요. 감사합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보면 갑질 의혹, 술잔을 던졌다, 술자리에서의 갑질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박나래 씨의 회사에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근무를 했는데 급여 4,400만 원, 전세금으로 3억 원을 줬다. 일도 안 했는데 저렇게 거액을 줬다. 그리고 어머니가 회사 대표로 있는데 일도 안 하는 대표에게 급여로 1년 가까이 5,50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폭로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남자친구도 일을 했고 어머니도 법인 대표였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이 매니저들의 주장이 맞다면 횡령이 맞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진실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박나래 씨가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본인이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1인 기획사라고 해도요.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은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고발을 진행한 이 전직 매니저들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전 남자친구를 일하지도 않는데 사실상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을 해두고 임금을 줬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3억 원가량 송금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박나래 씨의 반박대로 실제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무했다는 그런 증거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걸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로 한다면 업무 내용을 주고받은 메일이 있을 수 있고요. 통화 목록이라던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 회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증빙으로 남아있어야 될 것이고 전세보증금 같은 부분도 과연 회사가 사용하기 위해 이것을 임차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은 박나래 씨도 이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역으로 입증이 안 된다면 지금 전 매니저들의 주장처럼 횡령이라는 부분이 또 성립이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친에 대한 부분도 어머님이 법인 대표로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역할을 했는가 연예인들이 이제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기여한 바가 있다면 월급을 받는 것이 맞겠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 지금 횡령 성립 여부가 쟁점될 수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박나래 씨가 지난번에 굉장히 고가의 주택에 사는데 도둑이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갔다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데 주택관리비, 개인 주택관리비 그리고 개인 물품 비용까지도 회사에게 떠넘겨서 1억 원 가까이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별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1인 회사라고 할지라도 법리적으로는 횡령이 성립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사실은 회사로 피해액을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함으로써 지금 수사선상에는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연 그 주택이 이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나래 씨 측에서 법적인 소명을 잘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선생, 오늘 또 추가로 나온 폭로는요. 불법 의료 의혹입니다. 자, 2025년 4월 8일, 8개월 전쯤인데 매니저가 취침 전에 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카톡에 주사 이모라는 분이 알고 있어.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2달치 준비될 듯해. 라는 카톡과요. 다음 거요. 자, 그 다음 6월입니다. 또 주사 이모가 수요일 약 문고리 아니면 오후에 땡땡동 촬영이면 갖다 줄 수도 있고 했더니 수요일에 가지러 가거나 퀵 부르려고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또
약을 문고리에 걸어두겠다? 이런 정황들, 이것이 결국은 잠을 잘 못 이뤄서 어떤 신경안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리 처방해 준 것 아니냐. 이분이 의사도 아닌데 가서 주사를 대신 놔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의혹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문자 내용만 보면은요.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불법적으로 처방을 받는다거나 대리 처방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문구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논란, 의혹 제기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박나래 씨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 밝힌 입장은 정식으로 처방받아서 예. 의료인의 판단하에 일종의 가정방문 진료, 왕진. 이라고 하죠. 제한적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진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지금 반박을 올린 상황인데, 저게 보면 지금 저 사진을 매니저 측이, 전직 매니저 측이 공개한 거예요. 저렇게 박나래 씨가 뭔가 환자복 같은 것을 입고, 저기 집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를 주사를 맞고 약물을 처방받는 저런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이거 불법 투약 아니야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 전해 쓴 얘기들은 있지만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하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 의사의 처방이 꼭 있어야 하는 뭐 항우울제라던가 수면제라던가 기타 뭐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약품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 처방을 통해서 그 처방을 모아서 이 의료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비의료인이 이 주사를 직접 놔줬다면 이건 이 시술을 한 사람은 무면허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게 되고요. 박나래 씨 역시도 이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비의료인임을 알고도 이걸 부탁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예, 박나래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의 얘기를 좀 활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 맞았다. 관련 자료, 당사자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더라.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워낙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었고 또 좋은 이미지로 방송 활동을 했던 박나래 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라든지 대리 처방, 불법 투약 의혹 등등이 많은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명이 잘 될지 아니면 이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지 결국은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